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부모님 대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이하 있으세요? 네. 아이고. 두 분 들으셔야 돼요. 중1부터는 완전 뒤집히거든요. 중2는 마지막 해가 되겠죠. 항상 입시가 바뀌는 이 과정에서 특히나 중2는 지금 현재 교육과정인 2015 교육과정의 또 마지막 해고요. 중1 같은 경우는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또 바뀌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대입체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입체제는 2024년도에 발표한대요.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무렵이. 그래서 저희도 원래 이제 설명회 같은 것들을 크게 진행을 했었을 때는 다 모아놓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지만 마침 코로나 핑계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학년별로 좀 필요한 부분들은 쪼개서 그리고 소수만 진행하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죠. 끝나고 나서 편하게 다 질문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저고요. 아마 맨 뒤에도 제 연락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오늘 이후에라도 설마 이런 것까지 물어봐도 되나 싶을 정도의 내용도 괜찮으니까 문자 남겨주시면요. 네, 제가 늦어도 하루 안에 다 답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물론 이제 일반적인 형태로서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는 거니까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데요. 자, 저희가 매년 설명회를 진행할 때마다 항상 어쩔 수 없이 이 페이지를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올해 고3들부터 중2까지는 그래도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묶여집니다. 그나마. 그리고 오늘의 주된 포인트는 중2, 3이고요. 지금 현재 교육과정의 형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형태가 중학교 2학년까지는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수능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특별한 변화가 없이 지금 수능 체계 작년부터 달라진 거거든요. 국어하고 수학에서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 체제가 진행이 됐는데 작년에 첫 해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수능이 현재 중학교 2학년까지는 쭉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하나, 그 다음 고등학교 올라가서의 내신 등급이라는 것들인데 지금은 과도기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막 그런 얘기 들으셨죠. 고교 학점제 어쩌고 들으셨죠.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중2, 3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고교 학점제에서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게 평가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때까지는 이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지금과 같이 상대평가, 숫자 등급과 절대평가, A, B, C 이게 혼재되어져 있는 이러한 형태의 내신 등급도 딱 중2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 이제 점점점 다 사라지는 추세고 이 지역은 아예 자기소개서가 없어요, 지금. 그 다음 교사 추천서는 작년부터 아예 다 없어졌고요. 학생부도 달라졌거든요. 지금 달라진 학생부에 대해서도 중학교 부분은 간단히 언급을 해드릴 건데 비교과라고 예전에 중요시 여겨졌던 뭐 수상 뭐 이런 것들 있죠. 봉사 다 반영이 안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막 상 몇십 개, 수십 개를 타도 이제 의미가 없는 짓인 거예요. 그 시간에 그냥 공부나 하래요. 봉사? 네. 외부 봉사는 아예 이제 기재조차 안 되고요. 큰 의미가 없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학생부도 학교 수업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학교 때는 그래도 연습이라는 게 가능하잖아요. 자기의 학생부를 바탕으로 아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고 이렇게 내가 부족한 게 있었구나라는 연습이 가능한 게 중학교거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실전입니다. 그리고 학생부라는 것 자체가 아직 한 번도 안 보셨으면 집에 가서 꼭 보세요. 저희 컨설팅 진행하다 보면은 어머니 학생부를 보내주셔야 돼요 라고 하면은 아직 나이스를 가입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나이스 가입하셔서 담임의 승인을 받아야지 이게 열람이 가능해요. 그럼 그게 보통 한 2, 3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꼭 집에서 나이스를 통해서 학생부를 보실 수 있게끔. 그리고 이게 학생부라는 것 자체도 연말에 마감이 됩니다.
학년이 승급되면 이제 더 이상 수정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학생하고 같이 한번 학생부를 보실 수 있는, 지금 당장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중학교 때까지 한 번도 학생부 안 봤던 애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학생부를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학생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소서가 없어졌잖아요. 자소서가 없어지면 서류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학생부요. 지금 자소서가 있었을 당시에는 자소서의 변명이라도 할 수 있어요. 학생부에 조금 부족한 부분 나중에 이런 것들이 생겼었을 때 내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는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제는 학생부 하나가 그냥 딱 통으로 들어가고 끝인 거예요. 수정도 안 돼, 뭐 변명도 못 해, 절대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관심이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요즘 이거 말들 되게 많은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류가 됐거든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원래는 폐지를 시키는 방향이었었지만 이게 계속해서 지금 유지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보류가 됐는데 역시나 우리는 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외고, 국제고, 자사고 원래 있던 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중2짜리가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가야 될까요? 물어보는 친구들 많은데 입학년도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입학한 뒤에 이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돼도 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인문계열 생각하시는 경우는 네, 외고, 국제고 진학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하나씩 조금 더. 자, 이 부분은 이제 자료집에서는 제가 페이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지만 이거는 약간 이제 고등학교 좀 부분이거든요. 우선 성공적인 대입이라는 조건에서 봤었을 때 내가 원하는 대학 혹은 희망하는 학과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정량적인 성적, 즉 숫자로 보여지는 성적이 되겠죠. 이 숫자로 보여지는 성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과 그 다음 수능 성적, 이 두 가지가 숫자로 보여지는 성적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정성적인 성적, 이게 바로 서류, 즉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내용이죠. 학생들한테 항상 저희가 이제 고등학생들한테는 너희한테는 세 가지 무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애가 고등학교 입학했었을 때는 세 가지 무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신 성적, 수능 성적, 그 다음 학생부. 그런데 자꾸 자기 혼자서 하나씩 포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는 이 세 가지를 쭉 끌고 가서 나중에 나한테 가장 유리한 걸 찾으면 되는데 자기 혼자 난 이거 포기, 난 이거 포기. 제일 애들이 잘하는 게 그거죠. 난 정시파야. 그래서 수능만 가지고 끝까지 가지만 네, 사실상 힘들거든요. 이 세 가지 성적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시켜주시는 방향, 이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내용일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설명회 같은 거 안 들으신 분들은 이 왠지 계획은 효율적이거든요. 내신 성적이 안 좋으니까 나는 내신을 포기하고 수능으로 갈아탈 거야. 그런데 정량적인 성적,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이나 다른 게 아니거든요. 내신이 좋은 친구는 수능 성적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수능 성적이 좋은 친구는요, 내신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되게 신기하죠. 지역에 있는, 이렇게 지역으로 내려오다 보면 지역에 있는 일반고 같은 경우는 내신이 독보적인 탑클래스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요, 수능 성적은 또 좋지 않은 케이스가 많아요. 수능 정말 쉽게요. 수능 성적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거든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수능은. 그런데 자, 내신 성적은 여러 가지가 있죠. 관리가 잘 되면 돼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를 자기가 잘 관리하게 되면은 내신 성적, 석사 등급 되게 좋게 나오거든요. 학교 프린트 달달달 외우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수능 같은 경우는 결국 문제 푸는 문제량에 따라서 결국 나중에 점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으로도 영향을 많이 주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역시 마찬가지. 나는 정시로 대학 갈 거야.
라는 친구들, 수능 봐서 대학 갈 거야 라는 친구들을 보면요, 대부분 공부를 안 해요. 문제를 좀 많이 풀 수 있게끔만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러한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것의 조화가 필요한데, 자,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까지는 이 대입 구조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수시와 정시가 있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수시와 정시의 차이가 뭐냐면요, 모집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수시는 9월 달에 접수를 해서 12월까지 진행이 되는 게 수시고요. 정시는 12월 말에 원서 접수를 해서 1월 달에 진행되는 게 정시예요. 그냥 모집 시기의 차이예요. 자, 그런데 수시 안에는 학생부 교과라는 게 있고 학생부 종합이라는 게 있고 논술,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시에는. 그럼 수시 접수를 할 때 내가 이 세 가지 중에 나한테 유리한 전형을 찾아서 지원하는 거예요. 나는 꼭 교과로 써야지 이게 아니라 마지막 9월 달에, 고3 9월 달에 원서를 쓰기 전에 나한테 가장 유리한 게 뭐지? 이걸 찾아서 학생부 교과로도 쓸 수 있고 학생부 종합으로도 쓸 수 있고, 한 대학교에 교과, 종합, 논술 3개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지막에 유리한 걸 이제 남겨둬야 되겠죠. 그 다음, 이게 다 안 됐을 때 이제 수능으로 가는 건데, 자, 여기서도 지금 하나. 자료집에 안 들어갔지만, 인원 같은 경우를 봤었을 때, 수시와 정시 쪽의 비율을 보시게 되면 거의 지금 8대2 정도의 비율이에요. 대학교 자체가 수시를 좋아해요. 정부에서 이제 서울 지역에 16개 대학교에 지정을 해서 너희들은 정시에서 40%를 뽑아. 그리고 이번 이제 바뀐 정권에서도 그거 했었죠. 공약 중에 하나가 정시 확대인데 그거는 흐지부지 됐거든요, 지금. 이건 정부에서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학의 자율인데 대학 자체가 수시 정시 중에서는 수시를 워낙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전체 모집 인원 비율 자체를 보면요, 계속 수시 쪽 비율이 더 늘어요. 그리고 수시는 6장의 카드가 있거든요.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 3장의 카드가 있긴 한데 내가 원하는 과는 하나밖에 딱 개설이 안 될 거예요. 가군 혹은 나군에 있을 거예요. 그럼 선택지 확률이 어때요? 위가 훨씬 더 이게 넓은 문인데 애들이 왜 자꾸 수능을 이야기하냐면요, 어른들 로또 사는 거랑 마찬가지 심리인 것 같아요. 왠지 2년 뒤에는 무슨 내 뭐가 터질 것 같은?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애들 수능, 지금 우리 아이들은 되게 어리지만 어리더라도 3,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이요, 19년 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최악의 컨디션인 날이에요. 수능 시험 치는 날이. 대박 없어요. 애들이 현실을 직시해야 되거든요. 누가 수능날 정말 완벽한 컨디션으로 수능 시험장에 가는 친구가 과연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없던 병도 다 생기고요. 결국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쪽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셔야지. 그리고 오늘 되게 열심히 들어주시니까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수시 원서를 쓸 때 대략 정시로 어느 정도 대학에 갈 수 있겠다를 찾아요. 그리고 그 이상의 대학교에 수시를 써요. 왜요? 그래도 수시 다 떨어져도 정시 여기는 갈 거니까. 이해 가세요? 그럼 수시로 간다는 것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높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생각을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아이들한테 안 휘둘리실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애들, 자기는 무조건 정시파래요. 네,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을 꼭 막아주세요. 자, 그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결국 이제 필요한 게 학생부 교과로 가기 위해서는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수능 성적도 필요합니다. 등급이라는 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자연계열 상위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거를 설명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의대, 치대, 한의대, 의치, 한, 약수 이쪽 의학계열을 희망하신다면요,
엄청난 성적의 수능 등급 최저를 맞춰주셔야 돼요. 가볍게 그냥 3개 영역 합 3, 111 수능에서. 에이 그거 나오겠지가 아니라 못 맞춰야 돼. 이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요. 의대를 가고 싶다. 우선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가 합 3 맞추셔야 되고요. 의대 치대는. 약대 정도 라인이 3개 합 5 정도 라인. 국어, 영어, 수학, 탐구 4개 중에서 3개 영역 합 5, 113, 122 이 정도가 나와야지 최저를 충족하는 거거든요. 에이 그거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못 맞춰요, 어머니.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지금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최저가 맞춰져야지 나머지가 움직여질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내용 봐주시면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연계열 상위권이란 어떻게 준비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어떤 과목들을 배우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요. 우선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입니다. 이거는 뭐 과학고든 외고든 국제고든 다 마찬가지 똑같이 배워요. 공통 과목이라고 해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 과목들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1년간 배우게 됩니다. 자, 이 과목들은요. 과학, 탐구, 실험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다 상대평가 등급이라고 해서 숫자 등급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들입니다. 자,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 여기에 있는 과목들 중에서 이제 과목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학교마다 선택지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각각 선택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얘네 둘의 차이가 뭐냐면요. 일반 선택 과목은 내신을 상대평가 등급으로, 숫자 등급으로 산출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진로 선택 같은 경우는 A, B, C로 산출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지금 현재 고등학교들, 이 근처 고등학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A, B, C로 산출되는 과목들을 고3으로 다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은 한 2과목 정도밖에 안 배워요. 다 A, B, C로 가죠. 왜요? 수능 공부하라고 그렇게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되게 좋은 것 같으면서도 문제는 뭐냐면요. 2학년 때 거의 숫자 내신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과학을 물리, 화학 2과목만 배워도 힘들 아이인데 1학기 때 물, 화, 생지 다 배우는 학교도 있어요. 과학 4과목 다 나가는 학교들도 있어요. 자연계열. 근데 기본 3과목은 나가요. 지금 내가 이과를 간다면 준비 안 됐으면 힘들어요. 안 그러겠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것도 다 해야 되잖아요. 2학년 1년 동안 숫자 등급 나오는 등급이 다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3학년들한테 자, 너희 지금 다 1등급 나온다고 해서 너희 내신 많이 안 바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3학년 때 2과목 다 1등급 11 찍어도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2학년 때까지 거의 내신이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3학년 때 올라와서 각성을 해서 다 1등급 받을 거예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포인트는 뭐예요? 1, 2학년 때는 거의 내신에 거의 집중하셔야겠죠. 지금 의치를 생각하신다면. 자, 그러면서 성적 산출 방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데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중학교도 마찬가지 똑같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중학교 2학년짜리가 첫 아이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아이 지금 중간고사 한 번 봤을 거예요. 이 한 번 시험으로 그 학기의 성적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한 학기의 성적은요. 2차례 시험과 수행평가를 합산한 점수를 학기 말에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기말고사 성적표를 보시면 비율이 더 자세히 나와 있고 혹은요. 학교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시면 그 평가 계획서 같은 게 있어요. 그럼 비율이 나오거든요. 그 과목에 따라서. 자, 대부분 학교가 30, 30, 40 정도의 비율입니다. 근데 이게 과목마다 좀 달라요. 25, 25, 50인데도 있고 막 네, 되게 제각각인데 대략 다 이 비율인데요.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수행평가 40%의 보통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라면, 자, 우리 아이가 중간고사 때 80점을 받았어요. 그럼 80점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서 대략 24점 정도 획득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30%니까. 그리고 기말고사 때 100점을 받았습니다. 그럼 대략 한 30점 획득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이게 몇 점이죠? 54점. 수행평가에서 우리 아이가 90점 받았어요. 그럼 36점을 획득했구나. 그래서 이 세 가지 점수를 더했더니 한 학기의 원점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90점 넘었죠? 그럼 중학교에서는 뭘 주죠? A를 주죠. 여기까지가 중학교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똑같아요. A를 줍니다. 그런데 이 90점이 이제 몇 등인지를 봐요. 그래서 학기 말에 이 90점을 갖다가 몇 등에 위치하고 있지를 확인을 합니다. 100명 중에, 전체 100명 중에 4등까지를 1등급을 주고요. 5등부터 11등까지를 2등급을 주고요. 12등부터 23등까지를 3등급을 줘요. 이렇게 숫자 등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대부분 그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중간고사 한번 보고 대략 몇 등인지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나 몇 등급이야? 이러고 막 포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학기 말까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학기 말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해주세요. 제발. 제일 억울한 게 누구예요? 100명 중에 5등이요. 아이들 표현대로 등급 못 늘고 들어간 애들이요. 자기 5등으로 2등급이라고 주장해도 아무도 안 믿어요. 알 수가 없거든요. 진짜 억울하잖아요. 5등, 12등, 24등. 23등 했으면 3등급인데 24등 했어요. 그럼 4등급인 거예요. 그걸 언제 할 수 있다고요? 학기 말에요. 그럼 그 학기 말까지 그 과목 최선을 다해서 한 명이라도 제껴놔야지 이게 안심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이들 그 생각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이들 계획에 동참하지 마시고 꼭 학기 말까지 성적을 관리하자. 그래서 우리가 내신을 관리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꼭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는. 아이들 정말 자기 멋대로 생각하거든요. 시험 치고 와서 채점한 뒤에 딱 그 생각을 다 한대요. 우리 학교에서 나보다 잘 봤을 것 같은 애들의 이름을 적어본대요. 그래놓고 아 망했네. 근데 나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러고 있어요. 또 상위권 애들의 특징 뭐예요? 자기들끼리 점수 공유 안 해요. 그냥 옆에 친구가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쟤는 나보다 잘 봤을 거야 라고. 그런 오해 없게 학기 말까지 좀 관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내용 봐주시고요. 절대평가 같은 과목들, 아까 이제 절대평가 과목은 점수가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상대평가 과목은요, 점수 신경 쓰지 마세요. 점수보다 제일 중요한 게 등수예요. 내가 몇 등 했는지예요. 50점으로 1등급이 나오는 학교들도 있어요. 있어요. 50점으로 1등급 만들어진 학교들도 있습니다. 학교 내신 문제 왕창 어렵게 내서. 왜요? 대학에서는 등급을 보지 점수 안 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신 관리가 필요하다. 자, 중학교 때 오늘 집에 가서 학생부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 수강자 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또 하나. 고입에서 외고, 국제고, 자사고, 과학고, 영재학교를 제외하고요.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입시에서는 이게 지워지고요. 얘만 제공이 돼요. 우리가 원서를 제출할 때, 학생부를 제출할 때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얘가 지워집니다. 학교 측에서 이거밖에 못 봐요. 그러면 만약에 과학고를 준비한다고 봤었을 때 수학과학을 꼭 100점 맞아야 되는 이유는 없죠. 학교 쪽에서 모르는데. 90점 A나 100점 A나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역시나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기보다는 올 A를 목표로 공부를 하는 게 선택지가 더 넓어지겠죠. 입시에서 이게 지워지니까요. 자, 두 번째, 고입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는데요. 대학교 입시에서는 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등급. 다른 거 점수, 평균, 편차 사실 뭐 이제 제출하고 계산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막 엄청나게 그게 중요하기보다는 얘를 우선시 여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성취도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제 나오긴 하는데 이거 1, 2등급 나오는 친구면 이거 A 맞기도 수월하거든요. 그냥 A, B, C의 비율 나와서 떨어지는 거니까 이건 또한 자기와의 싸움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힘들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얘에 비해서는. 그래서 숫자 등급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여기서 설명회를 진행할 때는 매년 자연계열 최상위권을 대상으로 이렇게 목표를 세운 친구들을 많이들 만나게 되는데 자연계열 최상위권은 크게 방향이 두 가지예요. 당연히 의학계열 그리고 이제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만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에 서울대, 포스텍 이런 대학들도 역시 자연계열 쪽에서 이제 우리가 최상위권에서 들어갈 수 있는 대학들이 되겠죠. 설카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서울대하고 포스텍 같은 경우는 일반 대학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는 같이 안 넣어놨습니다. 얘네들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플러스 1 대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얘네들은 정식 대학교가 아니에요. 내가 한 번 더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전국에 의치 약한 수 전체 인원이 6,600명 가까이 돼요. 6,600명이 넘으니 대학교 2개, 3개예요. 우리가 자연계열을 선택하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인문계열보다 대학을 더 잘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최상위권 애들은 대학 네임밸류 상관없이 우선 의치 약한 수로 빠지죠. 그게 6,600명이죠, 지금. 문과로 치면, 인문계열로 치면 대학교 2개가 더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추가로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 1,700명 있어요. 이 숫자가 얼마예요? 이게 8,000명 가까이. 그러면 대학교 3개, 4개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대학 네임밸류 얘기했었을 때 인문계열 기준으로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렇게 쭉 내려왔었을 때 서연고 라인 이게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자연계열은. 이게 가세요? 그리고 아직 중 2, 3이죠. 우선 방향 자연계열로 잡아두세요. 아예 꿈이 확고하지 않다면 인문계열 쪽으로 꿈이 확고한 친구를 제외하고는 아이가 꿈이 없잖아요. 우선 자연계열로 잡으세요. 무조건. 그게 나중에 더 선택하기 수월해요. 또 하나. 자, 전국에 이제 의치 약한 수로 봤었을 때, 자, 이 인원들 보시게 되면은 교과, 종합, 논술, 정시. 자, 그런데요. 제가 여기에는 체크를 안 해놨지만 교과와 종합, 논술, 수시에서 선발하는 3,900명 정도 중에서 거의 90% 이상 수능 성적을 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90% 이상의 대학교에서 그 선발되는 인원. 그러니까 한 4,000명 기준으로 봤었을 때 3,600, 700명 정도, 아니 그 이상이에요. 90% 이상 수능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정시 2,700명이요. 의치 약한 수를 희망하신다면은 우선 내신보다 더 중요한 게 수능 성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지역 말고 여기서 조금 이제 떨어진 외곽 지역에서 컨설팅을 진행하면요. 정말 딱 그렇게 오세요. 4년, 5년 계획을 세워서 오세요. 고등학교 3년 동안 내신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1, 2년 더 수능 공부를 해서 의대에 가시겠다.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럼 그분들도 뭐가 중요한지 아신 거잖아요. 수능 쪽에 더 포인트를 맞춰두시면 여기 의치 약한 수를 준비하신다면 수능 쪽에 더 포인트를 맞춰두시면서 최저를 맞춘다라는 가정하에서 보면요. 나중에 오셨을 때 여기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럼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잡히세요?
만약에 우리 아이를 이쪽에 하나를 보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근데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의치 약 한까지요. 수의대는 좀 뺄게요. 수의대는 되게 매니아층이 많아가지고 이게 수의대는 잘 빠지지도 않고 좀 애들이 독특한 애들이 되게 많아요. 고집도 있고 애들이. 전국에 수의대 10개 있거든요. 6장을 수시했을 때 그걸로 다 깔아요. 그냥 다 수의대로만 깔아요. 얘는 이상해요. 그 매니아층에 딱 확고해요. 너무. 그런데 1학년 때부터 치대를 희망하는 애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치과 의사를 꿈꾸는 아이는 별로 없어요. 그냥 의대를 준비하다가 힘들 것 같으니까 치대로 내려오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러다 요즘 약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무시 못하는 숫자인 거예요. 의치 약. 이 숫자만 하더라도 지금 몇 명인데요. 5천 명이 넘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지역인재 전형이 40% 확대가 됐고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전 도전해보고 싶을 거예요. 이 지역 출신 고등학교에서 40%를 선발을 해야 되거든요. 큰 차이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도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이들 중에 수학과학은 잘하고 자연계열을 희망하긴 하는데 자기는 죽어도 피가 싫다는 애들이 있어요. 피. 그래서 의치 쪽으로 못 빠지고 그냥 공학 쪽으로 빠지고자 하는 친구들. 자, 만약에요. 우리 아이가 그냥 공학 계열이나 과학자가 꿈이다 라고 하시면요. 아직 우리 중학생이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영재학교 과학고 준비시키세요. 그냥 과학과로도 보내세요. 무조건이요. 영재학교 과학고에서는 여기를 가기가 훨씬 수월해요. 근데 일반고에서는 많이 힘들어요. 일반고나 자사고 쪽에 가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이공계 특성화 대학 쪽으로 방향 잡기에는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아이들 이야기 들어보면 가서도 힘든데요. 여기를 진학하고 나서도 정말 고생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연계열 최상위권인데 그냥 집에 가서 중2 겨울이나 중3 지금 딱 한 여름방학 때까지 물어봐 주세요. 1학기 동안. 너 의치 갈래? 카이스트 갈래? 그럼 카이스트 쪽을 희망하잖아요? 그럼 과학고 준비시키세요. 일가고만 보내도 되게 잘 가요. 대신 일가고 쪽으로 이제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가게 되면 이쪽은 생각 못 하시는 거죠. 아예 의치 약한 수는 못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지금 딱 결정하실 시기예요. 중2 겨울에 보통 결정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야지 중3 때 준비를 하니까. 지금 영재학교 원서 접수 이제 시작됩니다. 6월 달부터. 영재학교를 못 가더라도 우선 과학고를 목표로 하더라도 영재학교는 써보고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중2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겨울까지는 고민을 끝내셔야 돼요. 아이랑 이제 합의를 보셔야 돼요. 너 의대 갈래? 의치 약대를 갈래? 혹은 카이스트 쪽으로 빠질래? 이거를. 아시겠어요?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월해집니다. 무대를 가려고 자사고나 일반고로 갔는데 못 가지는 않아요. 못 가지는 않지만 제가 종합이라고 학생부 종합이라고 다 해놨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류 평가잖아요. 영재학교 과학고 애들하고 일반고하고 서류 자체가 아예 차원이 달라요. 아예. 그리고 얘네 보세요. 정시로 몇 명 뽑아요? 전체에서 60명 뽑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왜 없을 것 같으세요? 영재학교 과학고 애들 오라고 없는 거예요. 영재학교 과학고는 수능 수업을 따로 안 하니까. 걔네한테 최저를 맞추라고 하면요. 거기 못 와요. 걔네들은 수능 수업 따로 안 해요. 영재학교 과학고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아예. 제가 지금 중2, 3 설명하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을 잡으시라고 아예. 중2 겨울 지금 중3 초에 의치냐 이공계냐 딱 노선을 정하셔야지 둘 다 병행은 안 돼요. 아이 정말 힘들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는 결정하셔야 될 시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의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 지역 인재 전형이 40%까지 확대가 되면서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대학교들, 자,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의 고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있던 친구들 같은 경우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지역 인재 전형이 있긴 했었지만 대략 한 30%대 선발을 했었고요.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40%가 확정이 됐다라는 거,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전국의 의대 라인들인데, 자, 참고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아이들 이제 선호도 정도, 이제 이런 것들이 선호하는 정도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거는 인원들 이렇게 들어가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또 하나, 대구 지역만으로 좀 좁혔을 때, 그럼 이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이거를 딱 이 지역으로만 한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의대만 놓고 봤었을 때, 자, 학생부 교과로 선발하는 게 52위. 이건 이제 뭐죠? 그 정원 외까지 지금 같이 해놓은 거예요. 가로는. 지역 인재로 87명 선발해요. 그 다음, 학생부 종합에서도 전체 대학 다 하셨을 때 33명 선발한 내용과, 그 다음에 지역 인재로 40명 선발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우리가 경북대를 제외하고요,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영남대부터 동국대, 이제 YG캠, 경주캠을 YG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까지의 대학들을 지원할 때 서울 쪽에서 과연 얼마나 내려올 것 같으세요? 많이 안 내려와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안 내려와요. 그럼 결국 대경권, 부울경까지 이 정도 라인에서밖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이거 도전하세요. 방향. 그런데 이제 부모님의 라인 이렇게 잡아주시면 애는 좀 고생해야 됩니다. 문제 주구장창 풀어야 되거든요. 자, 이런 라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 치대는 경북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선발을 하는데, 지금 보세요. 지역 인재 지금 훨씬 더 많이 뽑죠.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지금 127명이 이 지역 인재예요. 이 지역에서 지금 선발되는 의대만 127명? 뭐 치대까지 포함했었을 때 한 160명 정도 되겠는데, 이 지역에서 난다 긴다 하는, 공부 좀 하는 애들이라고 봤을 때 수성구 지역하고요, 포철구 정도밖에 없어요. 이거 최저를 충족하는 아이들이. 그 외의 지역에서는 정말 학교에서 한 명 나올까 말까예요. 그래서 이 근처의 고등학교에서 의대 진학 실적이 좋게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아이들이 이 동네 애들밖에 없다고요. 안 믿기세요? 그리고 포철구 애들은 최저 맞추잖아요. 여기 안 써요. 포철구 애들은 다시 집으로 가고 싶어 해요. 포철구 애들은 경북대를 합격시켜놔도 재수하던데요. 그럼 결국 누구예요? 이 지역 애들이 거의, 이 동네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이 수성구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정말 탑 찍는 애들 있죠. 탑 찍는데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 못 맞춰요. 의대 최저 못 맞춰요, 애들. 세계합 3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자, 고등학교 선택부터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의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굳이 외곽으로 나가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지역 고등학교 다니시면서 수능 최저 맞추는데 초점을 두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내신도 2점대 초반까지, 아무리 안 나와도 2등대 초반까지 맞춰져요. 그렇게 해서 다 의대 가는 거예요, 의치.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6장 쓰거든요, 수시에서. 그러면요, 이거 하나 쓰고요, 둘 중에 하나 씁니다. 그럼 경북대면 벌써 2장 쓰죠. 불하면 논술도 하나 쓸까요? 여기 3장 써요, 지금. 그 다음, 내가 내신이 조금 불리하다? 그러면 지역이나 종합을 쓰거나, 좀 내신에 좀 강세가 있다, 1등급도 후반까지 떨어진다? 그럼 교과로 지역도 써도 되고 일반도 써도 되고요. 둘 써도 되고요. 그럼 6장의 카드가 여기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는 걸려요. 최저가 맞춰져 있으면 예비가 떠요. 그렇게 의대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능 최저의 기준을 맞추지 못하잖아요? 아예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돼버립니다. 내신이 1.0이 나와도 걔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대략 어렴풋이 지금 감은 잡히세요?
만약에 이쪽을 희망하신다면 고등학교 선택부터요. 왜 제가 이 지역 고등학교를 자꾸 말씀드리냐면 일반고 같은 경우는요. 분위기 무시 못하거든요.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칩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3월, 6월, 9월, 11월 1년에 4번 치거든요. 이 동네 애들은 진짜 열심히 봐요. 그런데 여기서 좀 벗어난 동네에 사는 친구들은요. 한 반에 고3 때 모의고사를 끝까지 치는 애가 거의 없어요. 피곤하시거든요. 힘드시거든요. 그리고 내신에 반영이 안 된다는 생각도 크고 하다 보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옆에 친구들이 다 자기 시작하면요. 나 끝까지 못 버텨요. 그것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외곽으로 보내고 싶으시면 내신 좀 편하게 따라오고 외곽으로 보내고 싶으시면은 애가 정말 독해야 되고요. 친구가 없어야 돼요. 친구가 없이 엄마가 봐도 독하다 싶으면 외곽으로 나가도 성공해요. 근데 분위기 많이 탄다. 그럼 어떻게든 이 동네에서 굴리세요, 그냥. 왜요? 옆에 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도 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시는 게 맞아요. 이해 가세요? 네. 자, 자, 약대가 되게 애매한 포지션이 돼버린 게 작년부터 선발하기 시작했거든요. 약대가 오히려 내신 성적 의대보다 높기도 해요. 왜냐면요. 종합이 없어요. 약대는. 그냥 내신과 수능으로 끝나는 거예요. 약대는. 그리고 의대는 그 수능 최저가 3개 영역 합 3인데 약대는 3개 영역 합 5예요. 어떤 게 더 맞추기 어려워요? 3개 합 3에서 맞추기 어렵죠. 그럼 이 3개 합 3에서는 내신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3개 합 5는 맞추기 쉽죠. 그럼 내신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 구조도 이해 가시죠? 만약에 이해 안 가시면 다음번 설명에 또 오세요. 이게 자주 들으면 이해 가요. 네, 이렇게 봐주시면서 아, 방향 이렇게 잡으면 좋겠구나. 네, 라인 잡으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엔 과학고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국에 이렇게 20개의 과학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갈 수 있는 과학고는 대구에 주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구 일가고 하나밖에 없어요. 대구 과학고는 영재학교예요. 제가 영재학교는 우선 제외시켰습니다. 자, 대구 일과학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원하게 되는데, 자, 일반 전형 64명이고요. 16명은 이제 사배자 쪽으로 뽑게 되는데, 경쟁률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 조금 줄어들었지만 보통 3대1 정도 예상을 합니다. 저희가 매년 3대1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두 가지 라인 쪽이 자연계열 상위권에서 준비가 되어져 있는 친구가 의치 아니면 과학고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미 지금 여기서 상위권에서 63명 이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수학과학이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되어져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가 반은 의치, 반은 이쪽으로 빠지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한 3분의 2는 의치로 볼게요. 오히려 이 동네는 의치 선호도가 되게 굉장히 높아서 그럼 3분의 2는 그쪽으로, 의치 쪽으로, 나머지는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학고를 보내시잖아요. 지방과학고도 마찬가지인데 과학고를 갔었을 때 상위권 친구들은 딱 정해졌어. 설카포 아니면 딱 설카포가 밖에 안 가려고 그래요. 과학고 상위권 친구들. 이제 2학년 조기 졸업하는 친구들까지 생각을 했었을 때 상위권이다 싶은 아이들은요. 딱 여기 아니면 끝이에요. 그 다음 이제 중위권 친구들까지가 많이 가는 게 이제 그래도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을 선호하고요. 그 다음 이제 중하위권 친구들이 이제 이런 라인까지. 그런데요. 이 생각 해보셨어요? 아, 이런 데 일반 곳은 여기 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아이가 의치 쪽 꿈이 없어요. 의치 쪽은 아예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계열 쪽을 선택하셨을 때는 과학고 보내놓으시면 편하지 않으실까요? 우선 못 가도 이런 데 라인은 갈 거니까 뭐 과학고 내신 뭐 7등급 8등급 나왔다. 걔네 대학 못 가지 않아요. 지네가 안 갈 뿐이지. 이해 가세요? 그냥 여기를 가야 돼? 대학에서 오라고 해요. 근데 경북대 같은 데 안 가요. 과학고 애들이. 이해 가세요? 그 라인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자, 의치 쪽을 희망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든 과학고 보내놓으시고 그냥 마음 편히 계세요. 고등학생 자녀가 집에 없으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네. 그리고 알아서 다 대학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주변 가서도 그냥 과학고 일가고 다녀, 뭐 일과학 다녀, 이 정도 한마디면 그냥 옆에서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그리고 못 가도 여기는 가는데요. 일반고에서 발버둥 쳐가지고 자연계열 성균관대 공대 가려면 어우, 네, 완전 빡세요. 장담 못해요, 저희도. 근데 알아서 그냥 가던데요. 과학고 애들 컨설팅도 이제 안 받아요. 작년까지는 그래도, 올해까지는 자소서 때문에 아마 연락 오겠지만 작년에도 자소서 때문에 연락 왔었거든요. 그거 말고는 과학고 애들 저희 보내고 나면 더 이상 연락이 없어요. 저희 입학 때까지는 시켜놓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제가 필요 없어요, 걔네들은. 그냥 알아서 잘 가요. 가끔 그냥 안부나 이렇게 물어볼 정도? 얼마나 편한데요. 근데 의치를 생각하시면 여기는 가시면 안 되고요. 과학고는 안 되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가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지금 자료집에 넣어놨는데, 이거는 목표로 하시는 학교, 만약에 이제 영재학교 대구 과학고는 혹은 대구 일과고든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런 교육과정 편성표가 있어요.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입시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입시는 입학시험입니다. 입학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할 만한가?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얘를 뽑았을 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친구를 뽑았을 때 얘가 그만두면 싫어요. 안 그만두고 끝까지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런 애들을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보실래요? 입학하자마자 1학년 1학기, 2학기 때, 1학년 1학기 때요, 다른 고등학교는 똑같이 국어, 영어, 사회, 과학 다 배워요. 똑같이. 공통 과목이니까. 그런데 선택 과목으로 들어갔었을 때 공통 수학을 일주일에 6시간 들어가요. 주 5일인데. 그럼 하루에 수학을 2시간 공부하는 날도 있는 거예요. 저는 왠지 그날 학교 가기 싫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 물리 2, 화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 원도 안 배우고 바로 2부터 배워요. 그리고 일주일에 2시간씩 과학만 지금 8시간, 정보까지 합하면 10시간, 통합과학까지 합치면 과학만 일주일에 16시간 들었어요. 과학 수업만 수학 6시간에다가 과학 수업이 일주일에 16시간이 들었다고요. 저는 철저한 문과 성향이거든요. 저는 이런 학교 못 가요. 가서 죽을지도 몰라요. 과학만, 물리 수업 끝났는데 그 다음 또 화학이래요. 와, 그럼 뭐예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수학과학을 정말 재밌어하고 그러니까 즐기는 아이들이 우선 첫 번째 되겠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더 좋겠죠. 그걸 바로 사교육 쪽이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나쁜 게 물리학 2라고 돼 있잖아요. 교과서가 물리학 2 교과서 안 보더라고요. 그냥 일반 물리학 책 봐요. 교과서 자체가. 그럼 과목명은 물리학 2예요. 근데 교과서가 그 대학교재 일반 물리학 책을 봐요. 근데 아이들하고 이야기해보면 그게 더 쉽대요. 그러니까 이상한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가서 버틸 수 있겠고,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게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 주는 거겠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선행이 돼 있으면요, 면접 볼 때 용어 자체가 달라요. 아이가 쓰는 말 자체가. 중학교 때 배웠던 수준에서 대답하는 거하고 고등과정을 살짝이라도 맛본 친구들은 이 구사할 수 있는 용어 자체가 다르잖아요. 과학고 면접이요, 정말 쉽게 나와요.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못 물어봐요. 수학 같은 경우도 수열이 뭐야? 집합이 뭐야? 이 정도로밖에 질문이 안 나와요. 그러면요, 답변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골아파지는 거예요. 깊이 있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열이 뭐야? 수의 나열이요. 이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고등과정 내용과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섞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런 방향이 바로 영재학교 과학고 쪽을 준비하셨을 때 그 방향성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영재학교 과학고는 대부분 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또 하나. 자,
이제 과학고 면접 문제 이거는 그냥 간단히 참고만 하시라고 넣어놨는데요. 대구 일가고 같은 경우 이제 영재학교는 올해부터 기출 문제 다 공개하게끔 돼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영재학교 과학고 다. 그래서 이제 과학고는 아직 공개 안 했는데 영재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기출 문제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구경 한번 하셔도 되는 거고요. 과학고 같은 경우는 아마 8월 달쯤 공지할 거예요. 기출 문제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그런데 보시다시피 정말 독특한 문제가 많아요. 어린 왕자의 눈높이는 지면에서 1m인데 그랬을 때 소행성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요. 정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자기가 많이 알면 알수록 접근하기 더 편하겠죠. 답을 내기가. 또 하나. 자, 이번엔 의대 쪽 면접입니다. 의대 면접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인데요. 이러한 구술고사의 형태가 있다라면 구술고사는 수학과학을 물어보는 형태예요. 혹은 MMI라고 해서 상황 면접의 형태가 진행되기도 해요. 의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 방향성은 두 가지입니다. 뭐 대구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아예 영어 면접, 지문 영어 자체가 면접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서울대는 MMI 면접이 1시간 동안 진행이 돼요. 12분짜리 방을 5개를 돌아요. 그리고 의학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너를 꽃에 비유해라 뭐 이딴 거 나와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답도 뭐예요? 아는 것이 많을수록 더 유리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서 자, 대구 지역의 중학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부터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딱 이겁니다. 중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영재학교는 전과목 성적 관리가 필요하고요. 이건 성적표, 그 학생부 자체가 그대로 제출되기 때문에 과학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그냥 수학, 과학을 A를 맞추셔야 돼요. 2학년 1, 2학기, 3학년 1, 2학기 다 A가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요, 네, 웬만하면 다 가능할 거예요. 만들어집니다. 합격 가능해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요, 네, 저는 독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이는 최상위권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최상위권이 아닌데 최상위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중학교 시기에는 지금 당장의 성적에 너무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준비를 하세요. 습관 들이는 준비. 왜요? 어쨌든 영재학교 과학고 안 가면 이 근처 고등학교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의치 쪽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서 보내시는 방향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거거든요. 아직 뚜껑 안 열렸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3월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전까지 어떻게 하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지금 당장에 중학교 때 성적 큰 의미 없어요.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져 있고 관리가 되어져 있고 이 친구가 습관이 들어져 있는지 그 뚜껑은 고등학교 입학해서 달라집니다. 자, 수능 쪽에 대한 내용들인데 지금 현재 수능 간단히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수능 작년부터 달라진 수능의 판인데 지금요 수능 분위기가요 결국 지금 수학판이 돼버린 것 같아요. 수학 잘하면 수능에서 갑이에요. 그냥 무조건. 수학은 가중치도 되게 높고요. 문과, 이과 상관없이. 아이들 요즘 이제 교차 지원의 형태가 되거든요. 자연계열 수능을 봤습니다. 이 친구가 자연계열 수능을 봤는데 정시 때는 두 가지죠. 과를 우선시하길래 학교를 우선시하길래 컨설팅 그렇게 진행하거든요. 학교를 높게 보내실 거예요? 과를 보내실 거예요? 그러면은 학교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연계열 수능을 본 아이가 인문계열로 지원했었을 때 대학교가 한 3개 높아지더라고요. 레벨이. 수학이 갑인 세상입니다, 지금. 최소한 중2까지. 문과도요, 수학 잘하잖아요? 갑이에요. 이게 되게 슬픈 일이죠. 지가 수학 잘했으면 이과 갔을 텐데 수학 싫어서 문과 갔더니 수학 잘하래요. 결과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 이제 입결 딱 첫 해 나오고 나서 보니까 와, 생각 이상해요. 파워 자체가.
그래서 아직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지금 잘하든 못하든 지금 그것보다 우리 아이 선행이 얼마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학 전까지 얼마큼 땡겨놓고 얼마큼 다져놓느냐. 만약에 그냥 일반고 보내실 거라는 생각하시잖아요. 이따가 방송 끄고 말씀드릴게요. 네, 올인하셔도 돼요. 아예 그냥 몰빵해서 딱 준비해서 보내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자, 또 하나. 수능에서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가 공통과 선택 과목 체제가 됐는데 둘 다 공통 과목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이거. 그러면 우선 내가 집중해야 될 게 선행을 많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화된 내용까지 봐주는 게 더 좋겠구나. 오히려. 선행을 다 나갔다, 뭐 미적, 기하 다 돌렸다 나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방향 바꿔서 이쪽을 심화를 더 파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기하 안 보셔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능에서 선택 안 하면 되니까. 이 셋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거든요. 미적분은 내신 때문에라도 보긴 해야 돼요. 근데 기하는 A, B, C 과목이에요. 그러면 내가 준비를 시킬 때 오히려 어느 쪽에 더 포인트를 둘까? 끝까지 뺄까? 전 과목 다 볼까? 의미 없잖아요. 나 학통 안 배울, 자연계열이면 학통 안 배울 확률이 더 높거든요. 학교에서도. 학교에서 먼저 선택지를 줄 때 학통과 미적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래요. 그럼 미적분 선택하면 되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 친구가 선행이 좀 늦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무리하게 선행을 막 빨리 빼려고 노력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얘 쪽에 더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방향 그렇게 잡으세요. 자, 그러면서 수능 성적표 이렇게 나오거든요. 점수 계산도 되게 복잡하고 막 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첫 번째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위치, 그러니까 백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백분이. 100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내 위치예요. 내 밑에 있는 애들의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100명 중에 내 밑에 있는 애들의 숫자다 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100에서 95를 빼니까 5죠. 그럼 얘는 상위 5%인 거예요. 그래서 2등급이에요. 100분위가 96이면 1등급이에요. 100에서 96 빼면 4니까. 이런 식이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는 점수도 등급도 물론 이제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100분위를 통해서 내 위치를 계속해서 파악해 주는 거다. 그래야지 의치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 들어갑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요즘은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중학교 2학년, 3학년의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설명이 목적이 아니라 우선 지금 인풋이 더 필요한 게 아닐까요? 더 채워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시기는? 그래야지 나중에 풀어내더라도 풀어내지.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어떻게든 더 많은 지식을 조금 더 아직은 엄마 말이 좀 먹혔을 때 더 채워놓을 수 있는 최대한 채워두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러면서 뭐 선행학습보다는 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 성향마다 달라요. 이거는. 또한 관심 분야에 대해서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 재미는요. 상위권 애들일수록 더 뚜렷하더라고요. 고집도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지가 잘하면 재밌어요. 잘하면 재밌는 거예요. 그럼 네, 잘하기까지가 힘들어서 그렇잖아요. 그 고비 한 2번 정도 오는데 그것만 넘기시면요. 그때부터는 알아서 해요. 성적이 떨어져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 고비에서 부모님이 이기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억지로 좀 멱살 잡고 좀 끌고 가주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저희 이거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이제는 결과가 중요한 시기가 아니라 그 활동에 대해서 동기와 과정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장까지 생각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속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학생부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중학교 학교생활 기록부예요. 꼭 집에 가셔서 나이스 통해서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 1학년 때 학생부 어떻게 살았는지 성적이 없더라도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게 별말이 아닐지라도 그냥 한번 쭉 보세요. 이게
1학년, 2학년 쌓이고 나잖아요. 이 친구의 대략적인 학교 생활이 보여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심해지겠죠.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게 필수거든요. 교과학습 발달 상황,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그럼 선생님이 500자씩 적어주세요. 중학교는 이게 필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 적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고등학교는 필수예요. 40여 분의 선생님께서 500자씩 적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2만 글자예요. 책 한 권이 나옵니다. 책 한 권이. 애 다 털려요. 애가 수업 시간에 뭘 했는지부터 해가지고 다 털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근데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1학년 마치고 나서 그걸 본다. 그럼 1학년 때 거의 망한 거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아이 수업 시간에 뭘 했는지 정도 부모님께서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트. 그럼 나머지는 이제 참고하시러 넣어놨는데 중학교 학생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독서. 1학년 때 독서 활동이 잘 기재가 되어져 있는 친구 별로 없으실걸요? 네, 관심 안 가지시면 안 해주세요, 잘. 분명히 학교 선생님께서는 제출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이는 네, 잘 까먹습니다. 1학년 때 기재가 안 돼 있는 애들 정말 90% 가까이 되더라고요. 한 8, 90%? 2학년 때부터라도 이거 습관 들여두세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독서 활동 상황이 있긴 해요. 그런데 지금 독서도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데요. 이제. 그래서 애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각 과목에다가 세특에다가 독서를 다 써요. 과목별로. 독서 활동 상황이 대입에 안 들어가니까 대학에서는 독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과목별 세특에다 독서를 다 집어넣는다고요. 중학교 때 연습시키세요. 중학교 때 나는 과학고를 갈 거야. 그럼 과학책만 읽는다? 안 돼요. 난 과학고를 갈 거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다 읽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기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내가 독서를 학기 말에 담임선생님한테 제출하잖아요. 그럼 공통으로 기재가 돼요. 담임선생님한테 제출하면. 과목 담당 선생님한테 제출하잖아요. 내가 국어, 문학 소설책 한 권 읽어서 국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 책 읽었어요 라고 제출하면은 국어로 기재가 돼요. 연습해봐야죠. 그리고 자동으로 입력이 되거든요. 뭐가? 시기가. 이게 1학기 때 제출한 건지 2학기 때 제출한 건지가 자동으로 기재가 돼요. 아이한테 학기 말에 꼭 한 권씩이라도 그 선생님한테 하라고 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습관 들이세요. 그리고 특목 자사고에서는 결국 이것도 보여지는 거니까. 과학고 보내실 거면 이거 잘 채워두시고 외고, 국제고 다 마찬가지고요. 독서 많이 신경 쓰세요. 그리고 너무 잘 들어주시니까 하나만 더 팁 드릴게요. 제목도 신경 쓰세요.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목은 신경 쓰세요. 제발 청소년을 위한 이딴 거 읽지 마세요. 제목이 군주론, 그럼 군주론 딱 해서 어려운 책이더라도 여러 번 도전했다고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청소년을 위한 군주론, 왠지 좀 그러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책 하나가 들어감으로써 다른 책들을 또 마음대로 내가 못 올리는 거예요. 내 지적 수준이 보여져 버렸잖아요. 제발 까칠한 재석이 이딴 거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소설책도 괜찮은데 너무 그쪽 해리포터 영어로 해리포터만 있는데 그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그럴싸한 제목도 신경 쓰세요. 이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왜 애들이 멋진 신세계 뭐 이런 고전들을 많이 쓸 것 같으세요? 고전이잖아요. 내용 여부를 떠나서 우선은 입학 담당관 선생님들도 그 책을 제목은 알고 있잖아요. 나 혼자 어려운 책 읽어봤자 이것도 의미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중학교 3학년, 2학년, 3학년짜리가 엄청나게 어려운 책을 읽었다도 안 믿겠죠. 한 권만 되게 어려운 책이 들어가 있어도 안 믿어요. 좀 고르게 자기의 지적 수준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책들을 기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자, 특히나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매번 이 설명회 때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습관 들이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일 공부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방향과 두 번째로서는 오답 노트 쪽을 좀 많이 신경 쓰는 편인데 왜 오답 노트냐면요. 우리 남학생들은 글씨 쓰는 연습도 좀 시키셔야 돼요. 지가 지 글씨를 몰라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잘 쓰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을 좀 깔끔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왜요? 서술형 평가라는 게 있으니까. 또 하나, 자, 기본기를 다졌을 때는 수학, 과학 중심으로 좀 탄탄한 기본기가 다져졌으면 좋겠고요. 그 외의 시간들은 좀 독서에 더 많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어 쪽에서 어휘력이 약한 친구들이 많아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늦지 않았으니까 하루에 국어사전 단어 한 5개씩 찾는 연습도 나쁘지 않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 되게 많이 멍청해요. 네, 문제를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한글을 물어보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이야? 이 뜻을 정확히 몰라서 틀리는 케이스 되게 많아요. 수학 같은 경우는 식은 알아요. 말로 써져 있으면 식을 못 세워요. 생각하시는 거 이상입니다. 꼭 사전 찾는 것도 이게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가 마지막이거든요. 더 이상 사전을 집에 없더라고요. 국어사전이 있으신가요? 전자사전 말고 꼭 국어사전을 찾으라고 좀 해주세요. 하루 5개씩만 해도 성공입니다. 되게 많이 늘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입시제도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대학은 우수한 아이들을 선발하고 싶어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수하게 보여질까를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자연계열 최상위권을 희망하신다면 이공계 특성화대학에는 의학계열이든 수학과학은 메인입니다. 그리고 자, 초등, 중등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 들이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공부의 그릇을 좀 키워놨으면 좋겠습니다. 독서, 생각하시고요. 고입에 대한 결정은 중2 겨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중3 1학기 때까지는 이게 정리가 돼야지 방향을 잡으셔야지 과학고를 희망하실 것인지. 과학고는 8월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과학고는요. 추천서가 필요해요. 만약에 과학고 쪽을 생각하시면 미리 학교 측에도 이야기를 해두셔야 돼요. 추천서를 써주신 선생님 한 분을 확보해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중2 겨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정이 딱 그때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쭉 밀고 나가시면 좋은 결과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도움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앞으로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